안녕하세요. 뉴리TV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박사님, 네. 오늘은 남성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 남성분들한테 굉장히 흔한 젊은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염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40대 이후부터는 전립선 비대증, BPH라고 부르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증가가 40대는 40%, 60대는 6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구조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립선 같은 경우는요, 요도 밑에 그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남자의 생식기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많이 분비가 되면서 걔네들이 전립선이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서 요도 주변에 있는 것들이 커지니까 그 요도를 압박하게 되겠죠? 그래서 빈뇨라던가 그 다음에 다뇨라던가 그 다음에 잔뇨감이라던가 또는 밤에 이제 일어났다가 다시 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야간뇨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어떤 건가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유전력, 가족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고요. 생활 습관으로 비만이라던가 음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연하게 이제 보고된 바는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 습관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전립선이 훨씬 더 이렇게 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립선 비대증이 훨씬 더 잘 올 수가 있겠고요.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 앉아 있다 일어섰다 아니면 차라리 서서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겠고요. 특히 운동으로 치면 자전거를 타시거나 또는 뭐 가끔 승마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립선을 더 자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운동은 좀 삼가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전립선 비대증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우선 그걸 좀 줄이시고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로 좀 건강한 식단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요, 3가지 증상이 당뇨, 그 다음에 다식인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 다 뇨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훨씬 더 잘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먼저 혈당을 조절하시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감기약 그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감기약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알파 수용체가 자극돼서요, 전립선이 더 수축하니까 증상들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약을 섭취하실 때는 꼭 의사하고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요, 화장실에 더 많이 가셔서 힘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보면 특히 이제 남성 영양제 쪽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화장실을 너무 갔다 와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잠 좀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힘든 질환 중에 하나가 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치료법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대기요법이라고 해서 두고 보면서 이제 의사하고 계속 상담을 하는 그런 요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요법을 많이 이제 실행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요법까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영양제로도 관리가 가능할까요? 영양제가 뭐 100%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증상을 좀 완화하는데 여러 가지가 보고되는 연구 보고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박사님, 저는 사실 남성 영양제 하면은 소팔메토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소팔메토가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소팔메토 같은 경우는 톡자자에서 나오는 건데
건데요. 소팔멘토는요, 한국에서는 식약처에서 고시된 기능성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오,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립선 비대증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소팔메토가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제 변환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5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예요. 근데 그거를 네. 차단을 시켜서 전환이 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게 네. 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음. 있을 때부터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있기 전부터 좀 먹어주는 게 좋을까요? 있기 전부터 먹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 증상이 이제 내가 자꾸 화장실에 간다. 근데 아주 이렇게 만성이 되기 전에 그때 드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소팔메토랑 같이 아연이나 그 다음에 이제 라이코펜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코펜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토마토. 네, 토마토. 네, 토마토의 붉은색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이 같이 이렇게 상승작용을 해서 훨씬 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을 같이 가지고 나와주신 거예요? 네, 아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체내에서 아연의 함량이 가장 많은 조직이 전립선이에요. 혈중 아연 농도가 낮았을 때는 그 전립선 비대증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어서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도 좀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자의 생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전립선의 대사 활동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무기질이기 때문에 섭취를 같이 하시면 소팔멘토랑 같이 섭취했을 때는 기능을 훨씬 더 배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비타민 D도 지금 아연하고 같이 이 비타민 D 섭취가 적은 분들한테 또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적은 분들이 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일 때 소팔메토, 그다음 아연, 그다음에 비타민 D 이것이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상승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다 추가를 하면 비타민 B6에다가 또는 아까 말했던 라이코펜까지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호박씨 이제 네. 오일,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도움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쐐기풀 같은 경우는요, 잔뇨감. 그래서 소변이 차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방광의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참 이게 남자한테 참 좋은데. 제가 상담할 때 네. 남성분들이 이제 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질병 때문에 오셨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얘기할 때 좀 많이 머뭇머뭇 하세요. 이제 제가 또 여자고 여자 영양사고 그러니까 말씀하기가 되게 이제 부끄러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생활 수칙에서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 또는 이걸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